안녕하세요. 정치맘 콩이입니다. 윤석열이 독재를 꿈꾸며 일으킨 내란에 북한을 이용하려 한 정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군의 도발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우리가 보낸 것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닌 계엄령을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10월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공개하며 조선중앙TV는 군사적 공격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윤석열 정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MBC가 내부 제보를 통해 이 무인기가 실제로 한국군이 보낸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비행 경로는 북한 발표와 거의 일치하고 전단을 살포하며 회피가 어려운 적어도 비행을 수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당시 국방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추락한 무인기 사진까지 공개하며 응징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터진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윤석열 정권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했던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전례 없는 외환 혐의 적용까지 가능한 엄중한 사안이었지만 관련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게 사실이고 지난해 10월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직전인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군 내부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는 계엄을 상상 못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변수가 존재해요. 전시도 북한 변수죠. 사변도 북한 변수죠. 국가 비상사태도 역시 북한의 도발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변수를 상당히 고려에 넣었다라는 거죠.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측도 북한을 강력 비난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던 11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는 이 사령부에 내려진 충격적인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또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누가 봐도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무모한 지시로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막 좋아할 일인가 싶긴 했는데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절반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감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의견에서는 이거 20%면 성공이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 한 대면 사실 선방한 겁니다. 계엄 터지고 나서 외환, 그 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됐고 이게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게 자괴감이 들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부대가 이거 준비할 때는 그래도 나름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전을 준비했던 건데 일단 모든 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제보가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의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다른 군 내부자 B씨의 진술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지난해 10월의 무인기도 우리가 보낸 게 맞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이 우리 무인기라며 공개했던 비행 경로. 이 경로는 우리가 보냈던 무인기의 경로와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작전이 처음 하달된 건 지난해 6월. V, 즉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군 내부에서도 알 수 없도록 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V 지시다.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저쪽에 절대 말하지 마라. 드론 작전 사령부는 이때부터 대북 전단을 담을 이른바 삐라통을 만들어서 무인기에 달아 날리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 상공에서 추락한 것처럼 훈련 중에도 여러 차례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훈련에 쓰인 무인기는 SBAT 기종.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와 엔진 연료관이나 착륙 장치 등이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이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을 당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발코니로 나간 사람들은 머리 바로 위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러시아 언론에 말했습니다. A씨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한 번에 3-4대가 갔으며 평양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삐라 공중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삐라 살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안감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간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의 비선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은요.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전혀 외환 유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2024년 10월에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과 관련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자가 MBC에 충격적 제보를 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10월에 우리 군이 무인기 보낸 건 맞다. 와, 이걸 얘기했어. 10월에 우리 군이 보낸 건 맞다. 맞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에도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새롭게 충격적 제보를 했는데 네. 더 충격적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기가 이제 북한에 침투가 됐죠. 네. 그러자 이제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했던 그 내용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자, 이렇게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반발을 본 윤석열이가 네.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야, 우리 드디어 들켰구나. 드디어 들켰다. 드디어 북한 화나게 만들었다 이거야. 네. 진술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현직 장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고 나서 VIP 윤석열이죠. 그리고 장관까지 김용현이죠. 네. 그 북한의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 그랬다. 그리고 사령관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다. 와, 미쳤네. 진짜. 너무 좋아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들키는 재미인가요? 들키는 재미. 와, 드디어 이거 어떻게 할 들켰다. 거야 이거. 그게 그때 무인기가 소리도 너무 커서 2km 네. 구름 낀 데서도 들렸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때 뭐 북한에 와 있는 러시아 대사인가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까지. 조공비행을 네.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드디어 들켰다 하고 지금 박수를 친 거네요, 그죠? 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외환 유치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똑 떨어지는 혐의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외환 유치에. 이게 외환 유치가 사실 좀 어려운 게 부분이 뭐냐면 적과
통모해야 돼요. 네네. 북한과 통모했느냐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북한과 통모했느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없는 이 것 통모 같은데. 요건이 예. 좀 어려워요. 그거 그래서 어렵네. 아마 일반 이적죄 정도로 시작할 개연성이 있어요.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속상하다. 통모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적군을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보세요. 만약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라면 조용히 가서 작전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무인기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네. 그걸 그냥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인기를 보내면 조용히 작전을 수행하고 와야 되는데 연습용으로나 사용할 낮게 보내가지고 일부러 들키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이적죄는 딱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일반 이적죄는 제가 보기엔 성립을 하는 것 같고 이적죄는 좀 형량이 낮나요? 형량이 조금 더 낮긴 하죠. 그래도 세요. 그래도 셉니다. 그 전체 장 자체가 굉장히 세게 돼 있고 네네. 통모 부분은 이제 북한 쪽에 조사가 좀 돼야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데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그건 뭐 어려우니 쉽지 않겠죠. 아예 그 북한의 조사와 맞먹듯이 완전히 이쪽에서 뭔가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나는 조금 어려워서 다만 그쪽에 있는 외환이나 내란죄의 장에는 예비 음모죄를 다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비 음모 미수도 처벌하지만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환 유치 같은 거는 예비 음모로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음모.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건 확실하거든요. 네. 이것만으로도. 근데 일반 이적죄는 똑 떨어질 것 같은데 예비 음모. 예비 음모는 훨씬 그 전 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 너무 소름 진짜 끼치지. 김정은이 저때 당시에 진짜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 이제 김정은은 북한군을 보내고 그런 또 구체적인 상황도 그랬고 네.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이 김용현이 왜 박수 치고 죽었어요? 북한이 이제 도발하겠다. 우리한테 그렇겠죠. 보고한다고 그 국민들이 장병들이 포탄을 맞게 된 상황에 복수를 친 거 아니에요? 이 그건 미친 완전 인간들이. 미친 자죠. 박수를 치면 미친 자죠. 진짜 미친 거죠 이거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걸 왜 보내지? 이걸 왜 이따위 기종을 이런 방식으로 보내지? 혹시 함정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 전쟁이 나도 너무 끔찍하지만 예. 사실 그때 북한이 얘 호응해서 조금 군사적인 충돌을 했으면 이게 계엄 해제가 사실 안 될 그렇죠. 그걸 원했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일 대통령 통일 대통령 건의 어우 너무 되는 끔찍합니다 거니? 진짜. 아니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둘이서 북한이 화내는 거 보고 박수 치면서 웃었다? 이거는 진짜 와. 아니 이거는 그 상황 가지고 북한이 아닌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도요. 우리 쪽이 잘못이에요. 국제적으로. 그렇죠. 명백현존한 위험을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보내라고 하는 무인기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해서 평양 상공만 계속 돌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종전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김용현을 계속해서 구속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속됐던 내란 주요 인물 중 박안수, 이진우 전 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법원도 내란 혐의 재판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준비에만 2달이 걸렸고 기소 뒤 현재까지 5달 동안 단 8번의 재판만 열렸습니다. 핵심 증인 38명 중 8명까지만 증언을 마쳐 1심 공판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재판 역시 기소 이후 6달 동안 공판은 10번만 진행됐습니다. 속도뿐 아니라 군사 기밀을 이유로 깜깜이로 진행된 재판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그 반응을 빌미로 계엄령을 꾀하려 했다면 이것은 결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무인기 한 대로 시작된 이 작전은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이용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정당화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북한이 무인기에 더 강력하게 반응했더라면 우리는 그날 전쟁의 문턱까지 몰려가지 않았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장기 집권의 도구가 아닙니다. 북한을 적이 아닌 도구로 삼고 국민을 수단으로 삼은 이 정권의 행태는 권력을 향한 윤석열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작입니다.